베테랑 삶, 준호의 악역 도전이 가져올 변화와 위험. 영화 베테랑 시리즈는 한국 범죄 액션 영화의 상징적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2015년 개봉한 첫 작품 베테랑은 천만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 신화를 썼고, 후속작인 베테랑이 IDD 이그제큐셔너 역시 큰 반향을 일으키며 시리즈의 전통을 이어갔다. 이 시리즈가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액션 장면의 완성도가 높기 때문만은 아니다. 베테랑 시리즈는 매 작품마다 강렬한 악역 캐릭터를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왔다. 따라서 누가 악역을 맡느냐는 단순한 캐스팅 이슈가 아니라 작품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요소가 된다. 베테랑 3에서 악역을 맡는다는 것은 세 가지 측면에서 철저히 검증받는다는 의미다. 첫째는 위협적인 존재감이다. 관객은 악역이 주인공에게 진짜 위협이 될 수 있는지를 가장 먼저 판단한다. 둘째는 동기의 설득력이다. 아무리 잔인한 악행을 저질러도 그 이면에 이해할 수 있는 동기가 있어야 캐릭터가 살아난다. 셋째는 주인공과의 대결 구도다. 베테랑 시리즈의 핵심은 선과 악의 충돌이며 이 충돌이 얼마나 긴장감 넘치고 설득력 있게 그려지느냐가 작품의 완성도를 결정한다. 최근 배우 준호가 베테랑 3 출연을 공식 확인하면서 영화계와 팬들 사이에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초기에는 준호가 출연 제안을 받았다거나 협상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지만 얼마 전 준호는 한 유튜브 토크쇼에 출연해 베테랑 3가 자신의 다음 프로젝트이며 악역을 맡았다고 직접 밝혔다. 특히 그는 이번에는 진짜 나쁜 놈을 연기한다며 중간에 개과천선하는 캐릭터가 아니라 끝까지 악역으로 남는 인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발언은 단순한 캐스팅 소식을 배우의 이미지 변신 스토리로 바꿔놓았고 SNS와 각종 커뮤니티에서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다. 준호가 이 시점에 순수 악역을 선택한 것은 그의 커리어 전략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결정으로 보인다. 현재 준호는 대중에게 신뢰감 있고 호감 가는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다. 그는 여러 작품을 통해 따뜻하고 매력적인 캐릭터들을 소화해왔으며 이는 그에게 안정적인 팬층과 대중적 인지도를 가져다 주었다. 하지만 배우로서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안전지대를 벗어나야 한다. 관객이 더 이상 같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역할, 예상을 깨는 연기를 보여줘야 진정한 연기 폭의 확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대형 프랜차이즈의 악역은 이미지 전환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베테랑 3 같은 시리즈는 개봉 전부터 엄청난 관심을 받기 때문에 단 10초짜리 티저 예고편만으로도 대중의 입에 오르내릴 수 있다. 준호가 차갑고 위협적인 표정으로 등장하는 장면 하나만으로도 그동안 쌓아온 이미지는 완전히 재편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악역이 가진 힘이며 준호가 베테랑 3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악역은 배우의 연기 스펙트럼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역할이다. 선한 역할은 관객의 공감을 이끌어내면 되지만 악역은 관객이 동정하거나 응원하지 않아도 시선을 사로잡아야 한다. 증오하면서도 매료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진짜 악역 연기의 핵심이다. 준호가 과거에도 다층적인 악역을 연기한 적이 있지만 이번 베테랑 3에서는 순수한 악, 즉 개선의 여지가 없는 캐릭터를 맡는다고 밝혔다. 이는 그가 지금까지 보여준 편안하고 친근한 이미지와 정반대되는 도전이며 영화 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액션 영화에서 성공적인 악역 연기는 드라마에서의 성공보다 훨씬 빠르게 배우의 위상을 끌어올릴 수 있다. 드라마는 시청률과 화제성이 중요하지만 결국 텔레비전이라는 매체에 한계가 있다. 반면 베테랑 같은 대형 영화 프랜차이즈는 극장가를 장악하고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으며 악역은 그 중심에 선다. 베테랑 시리즈에서 스포트라이트는 항상 주인공과 악역의 대결 구도에 맞춰진다. 준호가 기억에 남는 악역을 창조한다면 이는 그를 단번에 대형 상업 영화의 보증 수표급 배우로 격상시킬 것이다. 준호는 이미 악역에 필요한 무기들을 갖추고 있다. 베테랑 시리즈의 악역은 말이 많을 필요가 없다. 중요한 것은 존재감이다. 준호는 절제된 표정 연기와 빠르게 전환되는 눈빛, 그리고 평온한 외면 뒤에 숨겨진 위험함을 표현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관객이 가장 두려워하는 악당은 잔혹한 행동을 태연한 얼굴로 저지르는 인물이다. 이런 캐릭터는 예측 불가능하며 그 예측 불가능성이 긴장감을 극대화한다. 준호가 과거 작품들에서 보여준 감정 변화의 섬세함과 내면 표현력을 고려하면 그는 이러한 유형의 악역을 충분히 소화할 잠재력을 지녔다. 준호가 캐릭터가 끝까지 개과천선하지 않는다고 직접 못을 박은 것도 중요한 포인트다. 이는 영화의 톤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다. 한국 영화에서 악역이 마지막에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내거나 회개하는 전개는 흔한 클리셰다. 하지만 베테랑 3는 그런 안전장치를 두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낸 셈이다. 관객은 처음부터 끝까지 준호를 증오할 준비를 해야 하며 이는 역으로 그의 연기가 얼마나 강렬할지에 대한 기대를 높인다. 준호가 베테랑 3에 참여한 이유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다. 그는 관객에게 미움받기 위해 이 영화를 선택했다. 하지만 이 선택에는 상당한 위험도 따른다. 베테랑 시리즈는 이미 강렬한 악역 캐릭터들을 선보인 전례가 있다. 관객의 머릿속에는 베테랑 악역에 대한 기준이 이미 형성되어 있다. 새로운 악역이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외모는 훌륭하지만 임팩트가 약하다거나 아직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이 가장 큰 함정이다. 연기를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시리즈의 유산 속에서 자신만의 뚜렷한 흔적을 남기지 못하는 것이 진짜 실패다. 베테랑 시리즈는 탱탱한 대결 구도로 유명하기 때문에 악역은 반드시 그에 걸맞은 강렬함을 지녀야 한다. 팬층과 일반 대중의 반응이 엇갈릴 가능성도 있다. 준호의 팬들은 그가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는 것을 응원할 것이다. 하지만 베테랑 시리즈의 기존 관객층은 다른 기대를 가질 수 있다. 그들은 악역이 진짜로 더럽고 추하고 공포스러워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만약 준호의 악역이 너무 세련되고 미적으로 완성되어 있다면 일부 관객은 이것이 뮤직비디오 같다며 영화의 사실성을 의심할 수도 있다.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이 생긴다. 준호는 아름다움으로 관객을 사로잡는 악역이 되어야 할까? 아니면 추함을 감수하고 공포감을 극대화해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영화의 완성본이 나와야 알 수 있을 것이다. 액션 프랜차이즈 영화는 악역에게 긴 대사를 허용하지 않는다. 빠른 전개와 화려한 액션 시퀀스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캐릭터는 행동과 몸짓, 짧지만 날카로운 순간들로 자신을 표현해야 한다. 대본이 화려한 세트피스를 우선시한다면 준호는 말보다 리듬으로 연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것이다. 이것은 기술적으로 까다로운 도전이다. 감정의 변화를 섬세하게 쌓아 올리는 드라마, 연기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액션 영화 악역은 한 장면, 한 표정, 한 동작으로 관객의 기억에 각인되어야 한다. 성공적인 악역 연기는 더 많은 기회를 열어주지만 동시에 위험도 내포한다. 준호가 베테랑 3에서 뛰어난 악역을 완성하면 영화계는 그에게 비슷한 역할을 계속 제안할 것이다. 시장은 성공한 공식을 반복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전설적인 악역으로 기억되는 것은 영광이지만 그 이미지에서 벗어나는 것은 또 다른 싸움이다. 배우로서 진정한 실력은 한 가지 유형에 갇히지 않고 계속 변신할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온다. 준호의 악역은 어떤 유형이 될까? 크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하나는 나름의 논리와 신념을 가진 악역이다. 이런 캐릭터는 관객 사이에서 논쟁을 불러일으킨다. 악행을 저지르지만 그 이면의 동기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관객은 증오하면서도 일부 공감하게 된다. 다른 하나는 순수한 악, 즉 어떤 감정적 연결도 허용하지 않는 냉혹한 존재다. 이런 악역은 공포를 유발하고 강렬한 장면을 만들어낸다. 어느 쪽이든 확실한 선택이 중요하다. 중간지대에 머무르면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한다. 베테랑 시리즈의 핵심은 대결 구도다. 악역이 강해야 주인공의 투쟁이 의미를 갖는다. 악역이 주인공을 극한으로 몰아붙여야 하며 가능하다면 주인공이 자신의 신념을 의심하게 만들어야 한다. 가장 훌륭한 악역은 선한 사람이 스스로에게 묻게 만드는 존재다. 나는 여전히 선한 사람인가? 내 방법이 정의로운가? 준호의 캐릭터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악역을 넘어선 완성도 높은 캐릭터가 될 것이다.
모든 배우에게는 시그니처 장면이 필요하다. 준호에게 그런 순간이 올까? 침묵 속에서 살기를 내뿜는 장면일 수도 있고, 법과 도덕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충격적인 행동일 수도 있으며, 주인공과의 정면 대결에서 관객의 숨을 틉게 하는 순간일 수도 있다. 어떤 형태든 그 장면은 영화가 끝난 후에도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 그리고 그 장면이 준호라는 배우를 새롭게 정의할 것이다. 만약 베테랑 3가 성공한다면 준호는 어떤 위치에 오를까? 그는 대형 상업 영화에서 확실한 흥행 보증 능력을 인정받는 배우 그룹에 합류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모든 것은 베테랑 3가 악역을 어떻게 구축하느냐. 그리고 준호가 그 캐릭터를 얼마나 무섭고 기억에 남게 만드느냐에 달려있다. 영화 한 편으로 커리어가 바뀔 수 있지만 동시에 그만큼의 압박도 따라온다. 결국 준호의 베테랑 3 도전은 양날의 검이다. 그가 정말로 순수한 악을 끝까지 밀고 나간다면 이것은 그의 커리어에서 가장 큰 변곡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베테랑이라는 브랜드가 가진 무게와 기대치를 생각하면 위험 부담 역시 만만치 않다. 준호는 안전지대를 벗어나 진짜 배우로서의 한계를 시험하기로 했다. 한국 영화계에서 악역의 성공 사례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발견된다. 기억에 남는 악역들은 대부분 배우 자신의 이미지를 완전히 전복시킨 경우였다. 관객은 낯선 것에 충격을 받고 그 충격이 오래 기억된다. 준호가 지금까지 보여준 따뜻하고 친근한 이미지와 베테랑 3의 냉혹한 악역 사이의 간극이 클수록 그 전환의 임팩트는 더욱 강렬해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캐스팅 자체가 이미 화제가 되는 이유다. 또한 베테랑 시리즈가 다루는 사회적 메시지도 간과할 수 없다. 이 시리즈는 단순한 액션 영화를 넘어 권력의 부패와 정의의 실현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다룬다. 악역은 단지 물리적 위험만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 문제를 상징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준호의 캐릭터가 어떤 사회적 맥락에서 악을 저지르는지, 그것이 현실에 어떤 문제를 반영하는지도 관객의 평가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한국 관객은 오락성과 함께 메시지의 깊이도 중시하기 때문이다. 촬영 과정에서 준호가 어떤 준비를 할지도 주목할 만하다. 악역 연기는 단순히 대본을 외우는 것 이상의 내면 작업을 요구한다. 캐릭터의 어두운 심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깊은 몰입이 필요하다. 일부 배우들은 악역을 준비하면서 실제로 심리적 부담을 느끼기도 한다. 준호가 이 과정을 어떻게 소화하고 촬영이 끝난 후 어떻게 그 캐릭터에서 벗어날지도 흥미로운 지점이다. 영화 산업의 관점에서 보면 준호의 이번 선택은 한국 배우들의 커리어 전략에도 시사점을 준다. 안전한 길을 택하는 것과 위험을 감수하는 것 사이에서 어떤 선택이 장기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는가? 준호는 후자를 택했고 그 결과는 많은 후배 배우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성공한다면 더 많은 배우들이 이미지 변신에 도전할 것이고 실패한다면 안전한 선택이 재조명될 것이다. 무엇보다 베테랑 3는 준호 개인의 도전을 넘어 한국 영화 전체의 완성도를 보여주는 작품이 될 것이다. 감독의 연출, 각본의 치밀함, 그리고 준호를 포함한 모든 배우들의 앙상블이 어우러져야 진정한 명작이 탄생한다. 준호의 악역은 그 퍼즐의 중요한 한 조각이며 그 조각이 제자리를 찾았을 때 비로소 전체 그림이 완성될 것이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오직 시간만이 말해줄 것이다.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준호에게 가장 잘 어울릴 3가지 악역 유형을 예측해보겠습니다.